이제 기본 아이 컨트롤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메소드가 소프트웨어상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메소드 만드는 방법이 좀 간단해서 OK나 캔슬이나 X 버튼 눌러주시면 메소드를 만들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위에 보시면 숫자 1, 2 보이시죠? 저희는 이 오른쪽 위에 숫자 순서대로 스크립트가 생성되는 기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먼저 저희가 플레이트를 선택하시면 돼요. 플레이트 자체는 저희 기기가 6L에서 384L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장비여서 다양한 플레이트가 저장되어 있고요. 가장 먼저 보시면 플레이트 제조사명이 가장 앞에 있고요. 중간에 숫자는 플레이트 웰수, 이제 마지막 오른쪽에는 플레이트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라이너사의 96 평평한 투명 플레이트를 선택할게요. 그런데 플레이트가 좀 다양해서 좀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옆에 깔때기 모양 클릭하셔서 조금 가까이서 찍으셔도 돼요. 클릭하셔서 여기 분류를 하실 수 있거든요. 넘버 오브 웰스 누르시면 저희가 96 플레이트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96을 선택하시면 저희가 분류한 플레이트 종류만 이렇게 나오고요. 96 플레이트만 다 나와요. 여기서 사용하시는 제조사명을 클릭하셔서 플레이트 타입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사용하시는 제조사가 없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타사의 또 동일한 웰수의 동일한 플레이트 타입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시 창을 없애기 위해 깔때기 모양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선택하실 영역을 드래그 또는 컨트롤 누르셔서 하나하나 이렇게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measurements라고 해서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듈이 나오고요. 간단하게 observance랑 observance 스캔 차이점 설명드리자면 원하시는 거를 더블 클릭 또는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제가 observance랑 스캔 차이점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450 파장대를 입력하게 되면 observance 같은 경우엔 저희가 입력한 파장대만 측정할 수 있고요. observance 스캔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정해서 그 영역을 스크리닝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범위를 450부터 500까지 선택을 하고 여기 스텝이라고 해서 영어 그대로 간격인데요. 최소 단위를 1나노미터 간격으로 설정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설정하시면 450, 51, 52, 53 해서 1나노미터 간격으로 500까지 측정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간격을 5로 하시면 450, 55, 60까지 해서 500까지 측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 차이점이 있고 하나씩 설명드리자면 레퍼런스 파장대가 있으시면 클릭하신 상태에서 파장대 입력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Multiple Leads per Well이라고 있어요. 384웰이나 96웰에서는 사용 안 하시고요. 만약에 뭐 24웰이나 48웰 이렇게 좀 약간 큰 웰이 넓은 웰을 사용하신다면 그 웰 자체를 스크리닝 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럴 때만 사용하시면 되고 96 플레이트나 384 플레이트 사용하실 때는 클릭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장비마다 측정하는 방식이 다양한데요. 저희 장비 같은 경우에 인피니트부터 하나의 웰씩 측정하는 장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읽는 방식은 A1부터 A12, B12부터 B1 약간 Z 모양 방식으로 저희가 읽는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리드에서 Number of Places,라고 해서 20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웰을 25번 측정해서 그 데이터의 평균값을 저희한테 데이터화해서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 세틀 타임 같은 경우에 하나의 웰씩 측정하는 장비여서 첫 번째 웰에서 두 번째 웰 넘어가는 시간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너무 좀 단위도 작고 이거는 그냥 0 디폴트로 수정 안 하셔도 돼요. 하실 때 파장대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트 라벨링도 가능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큐벳이랑 마이크로 플레이트랑 패스렌스가 좀 달라요. 그럴 경우에 이게 큐벳으로 할 때 몇으로 되는지에 대한 기능인데 거의 마이크로 플레이트로 측정하실 경우엔 많이 안 하실 거예요. 원하시는 영역이 없으시다면 만약에 다른 스크립트를 넣으시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딜레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제 플로레센스 형광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플로레센스 인텐시티랑 스캔이 있는데요. 동일하게 플로레센스 인텐시티 같은 경우에는 익사이테이션 파장대랑 에미션 파장대를 입력만 하시면 되고요. 스캔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익사이테이션 스캔 같은 경우에는 에미션 파장대를 고정하시고 익사이테이션 범위를 지정하시면 돼요. 아까랑 동일하게. 에미션 스캔 같은 경우에는 익사이테이션 파장대를 고정하시고 에미션 범위를 지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비 자체는 탑 리딩이 가능한 제품이 많을 텐데요. 이 장비는 지금 바텀 리딩도 가능해서 추후에 만약에 좀 VU셀 말고 어타치드 셀 라인을 사용하신다면 탑에서 찍어도 측정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바텀으로도 읽을 수 있는 기기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개인이라고 있어요. 혹시 형광 측정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그 아래에 있는 저희 장비로 해보신 거예요? 네. 그러시면 개인도 동일하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흑광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샘플을 비교하실 때 동일한 파장대만 선택하셔서 이제 첫 번째 플레이트랑 두 번째 플레이트랑 샘플 동일하다 그리고 파장대를 동일하게 하게 되면 이 두 개의 플레이트를 비교하실 수 있지만 형광 같은 경우에는 익사이테이션 에미션 파장대랑 개인도 동일하게 설정하셔야지 두 개 플레이트를 비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 같은 경우에는 1에서 255까지 설정하실 수 있고요. 옵티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옵티멀이어서 저희가 하나의 플레이트의 첫 번째 웨를 측정한 후 저희가 옵티마이즈해서 개인 값을 얻어내요. 그 개인 값으로 플레이트 전체를 읽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플레이트에서 개인 값이 나오게 되면 그 개인 값하고 동일하게 이제 두 번째 플레이트도 개인을 입력하게 되면 첫 번째랑 두 번째 플레이트가 동일한 설정으로 측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역 선택한 부분부터 어느 영역을 먼저 개인 값을 측정할 것인지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잘 사용 안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TRF 실험을 하신다면 여기서 인테그레이션 타임, 레그 타임이 시약마다 적어져 있는데요. 그걸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플로레센스도 다 끝났고요. 루미네센스로 넘어가시면 혹시 루미도 측정해 보셨나요? 루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장비가 아주 좀 간단해서 루미네센스 시약을 구매하시면 그 시약 자체에 인테그레이션 타임이 있어요. 그 값을 넣어주기만 하면 기기 자체가 자동적으로 읽어내요. 그런데 거의 일반적으로는 그냥 인테그레이션 타임만 입력하면 되지만 만약에 데이터가 오버값이 뜬다. 그럴 경우에만 여기서 오토매틱으로 바꾸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논으로 하시면 데이터가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기본 루미네센스로 측정하셔도 이렇게 3번만 측정하셔도 측정이 다 가능할 건데요. 만약에 나노브렛 같은 그런 특정한 실험을 하실 경우에는 여기서 저희가 필터를 선택하시는데 거의 첫 번째 루미네센스로 측정 데이터가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 경우에는 다른 제가 설명드린 그런 실험을 하실 일이 있으시면 그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인피니트 같은 경우에 지금 온도 조절도 가능해서 실온에서 42도까지 가능한 장비고 쉐이킹이 리니어라고 오비탈 두 종류가 가능하고요. 여기 인스트루먼트에서 무브먼트나 히팅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여기 액션에서도 템퍼레이처랑 쉐이킹 이렇게 가능하고요. 자세한 제가 기능이나 설명은 한글 매뉴얼 만들어 놨으니 거기서 설명 보시면 되고요. 일단 장비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플레이트를 넣고 빼는 부분이잖아요. 저희는 여기에서 플레이트 넣고 빼는 트랜스포트가 여기 달렸고요. 여기 온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트랜스포트가 나오고요. 동일하게 플레이트를 A1이 왼쪽 위를 향하게 놔두신 상태에서 살짝 흔들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플레이트면 플레이트를 넣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다 들어갈 건데요. 네. 혹시나 기기에 걸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살짝 흔들어 주시면 들어가면서 락이 걸리거든요.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기기 위에 무거운 제품 놔두시는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QC 밸리데이션을 맞추고 온 상태여서 여기 네. 트랜스포트에 부딪히는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결과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실험하시다가 저희가 메소드를 위에 오른쪽 순서대로 되는 장비라고 했는데, 만약 잘못된 부분이 나온다면 오른쪽에 이렇게 오류창이 나오고 잘못된 부분이 빨간 테두리로 나와요. 왜 잘못되었는지 영어 그대로 나와서 그 오른쪽 여기를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여기 온 버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세팅 밑에도 트랜스포트를 넣고 빼는 그런 버튼이 여기도 있고요. 전 장비가 잘 구동되는지 여부랑 데이터를 어떻게 읽는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4개 영역 한번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하셔서 지금 보시면 1, 2, 3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라이너사의 96 플레이트 평평한 투명 플레이트에 A1부터 B2 영역을 선택했고요. 450 화장대를 측정한다고 메소드를 만들었어요. 자주 사용하는 메소드가 있다면 만들어서 저장을 하셔야 되잖아요. 위에 툴바 파일에서 세이브 또는 세이브 에즈 버튼 누르셔서 원하시는 메소드 명으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날짜로 해서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다음날 만약에 그 메소드를 가지고 오셔서 수정하거나 아니면 바로 구동하기 위해서는 위에 파일에서 오픈 버튼 누르시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메소드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불러오게 하시면 되고요. 위에 인스트루먼트 아래에 스타트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측정이 시작되는데요. 이 장비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서 디테일 버튼 누르시면 지금 기기가 어떤 상태인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요. 측정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엑셀로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데이터 보는 법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측정한 날짜와 시간이 나오고요. 저희가 선택한 플레이트가 나오고 저희가 만든 메소드가 나와요. 저희는 observance 450 화장대에서 A1부터 B2까지 선택을 했고요. 플레이트 모양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4개만 선택해서 이렇게 4개가 나오고요. 플레이트 모양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엑셀이 팝업되어서 나오지만 엑셀은 자동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습관적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 주시고요. 전 바탕화면에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네,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기기 자체는 잘 작동되고 기본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은 다 끝나서 이걸 종료한 후에 마젤란 소프트웨어 설명드릴게요. 엑사